저는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갖다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 회사에서가 아니라 그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좀 존심상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거시 디램 쪽에서 절대적인 강자잖아요. 하이닉스는 HBM에서 시장 점유율이 55%가 넘어가는 강자예요. 현재 엔비디아 상황과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는 현재 그 혁명이 됐든 뭐 트렌드가 됐든 이게 지속되는 한 망가져도 제일 마지막에 망가질 거고 꾸준할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강점은 뭐냐면요. 지금 엔비디아 제품을 어디서 만듭니까? TSMC에서 만들잖아요. 그죠? 다 위탁 생산하잖아요. 얘네들은 따로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공장을 갖고 있으면 이제 가동률 때문에 고정 비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은 뭐 수요가 준다고 해서 급격히 뭐 줄어가지고 부러지고 이러지도 않을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트렌드로 봐서 아직까지는 투자의 시즌이기 때문에 이 성장의 그림은 지속될 것 같다. 항상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 서프라이즈를 내는 게 무한정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칩이 뭐 쿠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AI를 설계하고 뭐 할 때마다 이제 이쪽을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쪽은 어쨌든 지금 그 국가 차원에서도 AI 투자를 하고 되고 대기업들은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는 이쪽의 수요는 꾸준할 거다.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에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랐다가 좀 주춤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AI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노이즈가 조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상승의 기울기는 조금 완만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AI 쪽에서 이제 말 그대로 투자가 아니라 돈을 버는 쪽으로 좀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선제적인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그림들은 성장의 기울기가 좀 완만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승의 폭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림처럼 아주 강력한 것보다는 좀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끝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해서 뭐 지난번에 삼성에서 스마트폰 출시하고 AI 노트북을 지금 여러 군데 업체에서 출시하고 애플도 지금 이제 AI 장착해가지고 출시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쪽 관련해가지고 AI와 연계돼가지고 각종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는지 이런 쪽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엔비디아만의 독주 현상에서 이게 조금 확산이 되는지, 그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AI에 대한 수요, 뭐 AI 노트북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가전이 됐든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레거시 D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게 되거든요. 반도체 쪽에서도.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기회가 좀 확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기회들이 확산된다면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나 섹터는 무엇일까요? 저는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갖다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 회사에서가 아니라 그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좀 존심상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레거시 디램 쪽에서 절대적인 강자잖아요. 하이닉스는 HBM에서 시장 점유율이 55%가 넘어가는 강자예요. 그러면은 사실 뭐 지금 HBM 쪽에서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통과를 못했다고 해도 여기가 아마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은 될 거고, 마이크론이 그 나머지 정도 가져가는 구조라고 봤을 때 사실 절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거다. 그러면 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은 우리 지켜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마이크론 실적을 딱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을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좀 접근을 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지금 약간 바보 취급을 받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통의 삼성이니까 이 레거시 제품에서의 시장 점유율 그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확장에서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강점은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잖아요. 스마트폰, 노트북, 그 다음에 가전까지. 이제는 이게 온디바이스 AI 하면 AI가 장착된 노트북까지만 생각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가전까지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환율이 안정이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제일 먼저 투자할 수 있는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낸드하고 D램 역시 가격 인상이 계속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로서 여전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장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삼성전자는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요. 일단 24년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이 지금 한 15배 정도 되고요. 하이닉스가 한 12배 정도 됩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50배가 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년 실적으로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15배 돼요. 여전히 여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기사나 리포트들을 보면은 낸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은 쇼티지 상황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이 다 HBM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쪽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데다가 낸드도 이제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해 가지고 지금 시안 공장 같은 경우도 한 개 라인 이제 교체 작업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또 쇼티지를 더 불러버리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쪽에 대해서는 답답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많이 상승한 데 비해 삼성전자는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앞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닉스는 팔면 후회할 거고 삼성전자는 안 사면 후회할 거라고. 말이 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많이 낮았었기 때문에 많이 덜어내거나 지금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사야 될 구간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100% 이상 올랐고 하니까 팔고 싶은 욕구가 있고 불안해하지만 지금 팔면 후회할 거라는 거는 아직도 하이닉스는 HBM에서도 지금 따라오는 강자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레거시 쪽이 살아나면은 하이닉스는 레거시 글로벌 2등 회사입니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저는 뭐 둘 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죠. 투자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외에 관심 가져볼 만한 반도체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주가 많이 빠졌던데 저는 그 낸드 쪽이 요즘 쇼티지가 심하고 그다음에 가동률을 다 올린다라고 하면 22년, 23년 투자한 것까지 다 풀로 가동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낸드 쪽이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쪽과 관련돼 있는 소재 회사들 이런 쪽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해요. 투자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전공정 장비 쪽에서도 일부는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는 그냥 낸드 쪽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관심 갖고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반도체 시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레거시 D램 그다음에 낸드 이쪽이 쇼티지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에서 얘기했던 게 2분기 중에 HBM 그 3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가세가 될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HBM 관련된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반응이 있을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HBM 그 엔비디아 향으로 퀄테스트 통과하게 되는 거는 지금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는 별로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또 하나의 포텐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통과하면은 마치 큰일 났네, 시장 뺏기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HBM 시장 자체는 공급이 부족해요. 엔비디아는 지금 그래서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율이 마이크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마이크론이 그래도 삼성보다 높으니까 벤더로 지금 등록이 돼가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역시 마찬가지로 벤더 등록까지만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곧 하이닉스 시장을 다 잠식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HBM 쪽에서 하이닉스의 위상은 굳건할 거다.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여기에다가 D램이라든지 낸드 쪽 가격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중국에 있는 거 그거를 거의 한 10조 원 가까운 돈으로 인수를 하고 경기가 확 꺾여버렸었거든요. 그쪽이 올라와서 정상화돼가지고 이익을 내기 시작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 쪽도 레거시 제품들 올라오는 거 굉장히 호재다. 그래서 뭐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 쇼티지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